네. 야, 어제 TV를 도배를 했습니다. 누가? 유동규 본부장님이. 이게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인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지난 대선을 흔들었던 사건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직격하는 유동규 본부장님의 증언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어제 TV조선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마침 오늘 화요일 아침에 더 상세한 말씀을 TV조선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멸콩TV 보면은 네. 거기보다 100배 더 상세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네. 어제 김만배 허위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있었던 2022년 3월 6일, 그러니까 바로 대선 있기 3일 전이었는데, 그거 딱 언론 나가고 나서 김만배가 여보 부장님 딱 봐가지고, 야, 기사 봤지? 야, 이재명이 된다 하면서 아주 으스대면서 여보 부장님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 한번 아주 상세하게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한테 소개 한번 시켜주시죠. 네. 제가 깜빵에 있을 때라서 예, 제가 뭐 기억하고 싶지는 별로 않은데 사실 이제 검찰에서 불렀을 때도 예. 처음에는 이제 좀 아는 거 별로 없다라고 예. 이제 했어요. 그리고 크게 뭐 이렇게 기억나는 것도 없다. 왜 그러냐면 증인 나가기가 부담이 돼요.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뭐냐면 어차피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은 저쪽에서는 이제 그 부인할 거고, 네. 예, 그 부인하면은 증인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또 그 재판 제가 증인 나가야 돼요. 증인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언카운터블. 제가 직업이 증인인 줄 알았어요. 유동규 본부장님이 아니고 증인 유동규. 예, 그 네. 직업이 하나 생긴 게 직업 증인인 줄 알고. 왜냐면 가면은 이제 76,200원 주니까. 아니, 전 76,200원. 집이 좀 가까워서 그렇지. 예, 좀 멀리서 오면 좀 많이 줍니다. 그래도 76,2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거 가져와갖고. 우체국 가가지고 찾은다. 아니요. 그거 발 앞에서 주는 거?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예. 예, 현금으로 76,200원을 붙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주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요즘 뭐, 다들 사실은 뭐 배달 사고 문제 때문에 그냥 탁탁 계좌로 쏴주지 현금 받는 기분도 쏠쏠하긴 해요. 근데 뭐 현금을 받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그 기름값하고요. 여비. 예, 그러니까 뭐 저기가 이제 화성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는 게. 그러니까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아유, 하루 종일 진짜 막노동 해도 그것보다는 몇 배 벌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내 증언으로 인해서 또 그렇죠. 예, 벌을 받고 안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예, 사실. 마음이 사실 부담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또 거짓말로 어쨌든 부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변호사는 이리 치고 돌려치고 어떻게든 예. 해서 탄핵하려고 하고. 탄핵하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인간적으로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는 소행들은 너무 괘씸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 그리고 이게 참 제가 이렇게 멸콩TV 나오면은 이런 이야기를 제 이야기니까 제 이야기도 객관화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못해요. 맞아요. 맞아. 우리 동영상 가져가서 쓰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죠. 이렇게 판을 깔아드려야 돼요. 예, 우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제 방송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아주 그 방송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시점에서 네.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응원하시는 말씀에서 좀 네. 슈퍼챗 릴레이 한번 쏴주신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 유 본부장님께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쏴주세요! 예, 한번 쏴주세요. 제가 그 화요일 날에 남자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오케이. 예. 네. 그날 있었던 얘기 한번 A부터 Z까지 쫙 한번 훑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찰에 갔을 때, 예.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제일 먼저 그러니까 2021년 10월 1일 날 제가 구속됩니다. 맞아요. 예. 뭐 휴대폰 바깥으로 던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던지라서 던졌는데 예. 그게 증거 인멸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간 시도도 안 했는데
내가 도망갈 거를 어떻게 예측하고 체포영장이 나왔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미 검찰하고 계획 그전 저 문재인 검찰팀하고 계획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죠. 예. 제가 그 10월 1일 날 10월 1일 이제 체포되기 전에 뭐냐면 이제 검찰하고 아침 10시에 내가 검찰청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10시. 아침 9시에 체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10시까지 안 오면 체포를 해야지. 근데 10시까지 안 됐는데 내가 이제 중앙대병원에 하도 김용이 가라 그래갖고 중앙대병원을 갔어요. 거기에서 아침 9시에 나오다가 검찰청 가려고 아침 9시에 나오다가 체포된 거예요. 아이고 검찰청 가려고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도주 우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게 매일 갔는데. 나는 가려고 예.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검찰청 가려고 나왔는데 김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간다고 입원해 줍니까? 아니면 어느 병원에 이야기가 됐으니까 어느 병원에 가라 그러든가. 뭐 그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병원 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도주 우려. 요거를 갖다가 사전에 계획한 게 아닌가. 근데 그때 나오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뭐 한 적이 없었어요? 없어요. 오. 그럼 내가 10시까지 간다고 그래가지고 예. 10시까지 가려고 9시 반에 우리 변호사를 만나서 예. 같이 들어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이제 그 법원 앞에 모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왜냐면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거주지가 어디였냐면 용인이었기 때문에 용인. 아침에 나오면 또 많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이제 막히죠. 뭐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침에 택시 잡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갖고 전날 법원 앞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청 앞에서 잤는데 자다가 이제 밤중에 이제 뭐 배탈 나고 아니 뭐 저기 쓰레기라도 먹으라. 산 타고 도망가라고 그런 거예요. 산타고로. 예.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정도 산 타고 도망가라는데 열흘 동안 산 타고 무슨 제가 무슨 저기 무장공비도 아니고. 무장공비도 아니고 열흘 동안 어떻게 가 있어요 제가. 예? 야, 아니, 진짜 나쁜 놈들이네. 내가 양복 입고 있었는데 가려고 양복 입고 있었는데 거기다 구두 신고 있었는데 그렇죠. 등산복도 아니고. 예전에 무장공비에 가리려면요 산에서 구두 신고 나오는 남자 맞아요. 흙에 묻은 남자. 예. 그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죠. 매뉴얼, 예, 그런 거 있었죠. 예. 이게 딱 무장공비야. 예? 그래가지고 차림이 그렇잖아요. 산속에서 양복으로 헤매는 남자. 생각해보세요. 이거 완전히 무슨 그거지. 예. 예.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체포됐는데 예. 이후에 이제 김만배가 하고 남욱이 체포돼서 예. 아니 이제 구속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욱하고 이제 그리고 구속돼서 왔는데 남욱이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지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처음엔 그때 이제 삼자 대면하고 하는데도 그렇죠. 예.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내가 그걸 남욱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반박할 거기는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는. 그렇죠. 뭐 나한테 예. 불리한 것도 아니고. 아니 불리하게. 불리한데.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이러면서 미쳤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욱한테까지도 유동규로 몰고 가야 된다. 이재명 나오면 안 된다. 이미 서로 메고 짜고 해놨구나. 예, 이재명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 유동규로 몰고 가야 된다. 이렇게 남들한테 다 해놓고 김만배가 안에서는 있잖아요. 예. 이제 구속되고 왔잖아요. 예. 그러면 구속돼가지고 안에 있으면은 걔가 다 독방 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원수를 만나도 반가워요. 예. 아는 얼굴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김만배가 자꾸 뭔가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김만배가 그 전에부터 원래 분리해서 수용하지 않나요? 다 분리해서 수행하고 예. 이제 뭐냐면 재판이 갔다 보니까 재판이 같은데 원래 다 떨어뜨려놔요. 그렇죠. 원래 다 떨어뜨려 놓고 근데 이제 재판정 올라가면은 예. 대기실에 그렇죠. 한 10분 정도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같은 법정에서 이렇게 예. 앉아 있으니까. 좀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잠깐 뭐 이렇게 살살살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딱 잡혔네. 예, 살살살살 이야기하고 그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올라가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는 또 이제 또 이제 분리를 해놓는데 예. 이 유리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트지가 좀 찢어진 데가 있어. 예. 그 찢어진 틈으로 있잖아. 나한테 하트를 막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동규야 너는 영원한 내 동생이야. 뭐 이래요. 네. 그 나는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이제 김만배가 평소에
소통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이야기도 했고 변호사 통해서 그 캠프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있다. 이재명 캠프하고. 예, 이재명 캠프하고 소통하고 있다. 대선 당시였으니까. 예. 그리고 내 변호사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상황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만배가 이거는 확실히 소통하는 거잖아. 예? 그렇죠. 내가 어떻게 저게 알겠어요, 진짜.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소통하는구나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재명 되면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좀 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를 이제 나와서 알게 됐어요. 나중에서야 알겠다. 안에서는 계속 뭐 하트 보내고 했지만 속으로는 뒷담화 까고 있었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위기를 몰랐어. 제가 다 갖췄는데 눈치가 없어요. 예. 그게 그 우리 유 본부장님의 매력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냥 확 믿어요. 예, 예. 그러니까 믿으면 확 믿고 그냥 우리 형님들이 그러진 않았겠지. 내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거기 왜 버리라고 그랬지? 그리고 왜 그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계속했는데 설마 그렇게 짠 거는 내가 상상도 못했지. 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이게 나와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앙님 사건이 언제 터졌냐면은 3월 6일 날 터진 거예요. 그렇죠. 제 생일이에요. 예. 우리가 잊지도 않아. 3월 6일 날 터졌는데 네. 제가 이제 검찰이 그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길래 예. 제가 우리가 그 선거 바로 직전에 예, 예. 아마 출정했을 거다. 그러니까 출정이란 것은 구치소에서 검찰이다 법원에 나가는 거를 출정이라고 하잖아요. 출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에서 이렇게 설명을 아저씨들이 예, 감방 전문 용어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우울하시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그 다음에 삶이 왜 이렇게 나는 재미없지? 이런 분들 감방 한번 갔다 오세요. 예, 감방 한번 갔다 오시면은 삶이 너무 재밌어. 나와서 짜장면 하나 먹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예,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감방 한번 갔다 오십시오. 예, 그러면 삶이 정말 바깥에서 공기 마시고 숨 쉬는 것만 해도 하나님한테 감사다. 예, 이걸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삶이 힘드십니까? 예. 멸콩 TV 복용하십시오. 삶이 즐거워집니다. 속이 뻥 뚫립니다. 계속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왜 기억하냐면은 이제 일단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김만배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가갖고 나가갖고 이제 수갑을 풀어요. 3명 다. 그렇죠. 수갑을 딱 푸는데 거기서부터 야 봤지? 봤냐? 봤어? 이러는 거예요. 교도관 몰래. 아니 이게 수갑을 풀면서. 수갑 풀면서. 야 봤냐? 봤냐? 옆에 그 교도관은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우리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무기도 약간 벙친 느낌이고 우리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이게 대기실에서 있다가 재판정 나갈 땐 풀어주니까 수갑 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수갑을 거예요. 서로 이렇게 풀면서 그래갖고 봤냐? 봤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봤다는 건가? 나는 뭘 봤다는 건가?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감옥에는 9시면 TV 꺼져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이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도 주면요. 저는 진짜 감옥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없습니다. 슬기로운 깜빵 생활?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완전 단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다음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에 재판이 오는 건데 그렇죠. 월요일 날 재판이 아침 일찍 온단 말이에요. 8시 반에 나오는데 TV가 아침에 9시부터 틀어주는데 8시 반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정보를 하냐고. 근데 자기가 이제 그동안 해놓은 게 있잖아요. 형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형이 다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깜빵에 지금 있지만 이재명이 이번 그 우리 신앙님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된다.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되면은 우린 나간다. 이런 취지 맥락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도가 언제 나가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김만배도 그 보도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못 보는데 그 보도를 자기는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냔 말이죠. 변호사를 통해서 알았나요? 아침에 그것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 통지가 돼서
미리 다 기획이 됐다는 거네. 됐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방송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지. 김만배 씨가 어떻게 알아? 김만배도 모르는 건데 예. 봤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도 당연히 못 봤고. 그럼 우리는 무슨 말 하나 했어요. 근데 사실 좀 자신감이 차면서 아주 이제 뿌듯하듯이 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됐다. 우린 이제 나간다. 이런 확신을 찬 얘기인 거네. 뭐 우리는 나는 빼고 나는 거기 이제 완전히 썩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몰고 갔잖아요. 그렇죠. 나는 완전히 그분이 유동기라고 뭐라고 한 게 김만배잖아요. 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냥. 예. 왜냐면 나는 이제 땅땅땅땅 아주 세게 박아가지고 예. 이제 이거를 부활도 못하게 해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제일 먼저 부활한 게 유동규야. 예.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네 이게. 예. 그럼 아무튼 제일 세게 박아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잖아.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앉았잖아요. 앉았는데 야 형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형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우리 이재명이 이길 거야. 이재명이 이겨. 대통령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봤냐? 야, 이재명이 이겨. 그러니까 이제 수갑을 내가 이제 뭐 행동도 이제 하는데 이렇게 수갑을 풀어요. 예. 풀면서 봤냐? 뭐 이러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뭔 이야기지? 그러는데 했는데 이제 이재명이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주고 좀 이런 차원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모르니까. 아니 우리는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왜 기억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이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측근인데 이재명은 우리는 이제 뭐냐면 나는 김만배는 어쨌든 여러 가지를 도와줬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를 도와줬지만 어쨌든 좀 나보다는 측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 도원거리 결의하면 이렇게 예. 두 명, 세 명인데 여기는 외부에 있던 사람인데. 그러면 내변나라서를 통해 갖고 예. 캠프의 소식을 알려보고 뭐 나한테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정보가 없는데 이 사람은 뭔가 정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예, 기분이 껄쩍지근했겠네요. 예, 껄쩍지근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뭐 거기다 데리고 하거나 뭐 하거나 좀 창피하잖아요. 나 모르는데 형 뭐예요? 그렇죠. 웃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냅뒀어요. 냅두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나니까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뭐 이렇게 보도되고 했겠죠. 나는 그때도 몰랐어요. 그때도 이제 다음 법정에 갔을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거는 나는 신앙님이라는 사람은 아예 모르니까. 그렇죠. 신앙님을 아는 사람 전 국민한테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걸 뭐 신앙님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됐고 뭐 어쩌고 뉴스에 내가 봤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이게 뭐 김만배가 뭐 해가지고 연결된 건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저기 뉴스타파 어떻게 보도돼가지고 막 이렇게 일파만파됐잖아요. 만파됐는데 저는 뭐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죠. 그렇죠. 그래갖고 저건 터져갖고 근데 좀 이게 좀 오본데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이게 좀 뭔가가 오본데 저거. 근데 저렇게 되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퍼즐을 척척척척 맞춰봐. 아니요, 나와서는 다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신앙님 터지고 이러면서 그때 상황을 다 이제 이런 거지.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꾸몄구나. 그때 이거 뭐였구나. 그때 예. 감옥에서 그랬던 게 김만배 그때 그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하고 갑자기 다 보면서. 뒤통수가 번쩍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봤더니만 그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김만배가 이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나와서 이해가 됐다니까요. 그때 이제 출정해서 이게 예. 수갑 풀고 할 때 봤냐? 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돼 라고 했던 그 맥락이 딱 그날 되게 의기양양했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음번에 금요일 날 또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찰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다니까 그때 아마 출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 내가 그 당시에 기억이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검찰도 뚝 보니까 진짜 출정이 있었네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금요일 재판인데 일요일 날 터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분명히 제가 법정에 갔으니까. 재판에 그래가지고 갔으니까. 이게 그 날짜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로밖에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나와갖고 이제는 알게 된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해준 거고. 그래서 그 나무기가 금요일 날 재판 때
이제 다시 또 만났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게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남욱이가 이렇게 좀 표정이 그게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빼면서 형 맞지? 형 그거지? 이러는 거야. 형이 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럼 얘는 뭐가 알고 있고 여기도 알고 있고 형이 뭔가 한 건 있는데 그게 형이 했다는 게 뭐지? 이게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럼 이제는 사실 유보 부장님의 증언이 이제 나왔으니까 남욱이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하겠죠. 왜냐면 남욱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욱은 어느 정도 김만배랑 그 당시에 서로, 긴히 소통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남욱을 완전히 말아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되면은 너 이재명 만약에 되면 너 가만 안 둔다. 예. 협박까지 해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너 해야 우리가 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로 일단은 몰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빠져나가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배임은 못 건드린다. 이재명이 되는데 어떻게 배임을 건드리냐. 예? 이재명의 시적 사업인데. 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은 대선 직전에 깜빵에 있으면서도 김만배가 자기가 히든 카드로서 계속 뭐 2021년 9월 달에 인터뷰를 해놓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전국의 흐름을 보다가 결국 막판에 대선 3일 전에 딱 남겨두고 이걸 뉴스타파한테 딱 터뜨리고 네. 그리고 그거 할 때 앞뒤 쏙 가운데 빼버리고 이렇게 탁 연결시켜가지고 네. 말도 안 되게 이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마타도를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이게 2012년에 조사가 있고요. 2015년에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의 조사는 무슨 조사냐면 부산저축은행. 그렇죠. 대출 비리. 그러니까 대출 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회장 있죠. 예. 회장 측근 비리. 회장 측근 비리로 이게 수사가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회장 주변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조우영이가 그때 왜 갔느냐 하면은 조우영이가 회장의 처남이에요. 맞아요. 맞아.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조우영 누나가 그 회장하고 결혼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브로커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했는데 어쨌든 참고인으로 그때도 부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을 잘못한 거를 확인했으면은 참고인으로 안 불렀겠죠. 네네. 피의자로 불렀겠죠. 근데 참고인으로 부른 거는 뭐냐면 너는 뭐 있냐, 네 아는 거 있냐, 빨리 해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참고인으로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을 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원래 내용은 윤석열 못 만났다예요. 그렇죠. 다른 검사 만나갔는데 그거를 마치 윤석열이 만나는 것처럼 앞에 뒤에 싹 다 빼고 그런 식으로 편집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욱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뭐냐면 그때 이거 윤석열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예. 2012년은 그런데 이제 김만배가 관계가 있다 해라. 이렇게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위증 교사네 쉽게 말하면. 예. 허위 사실로 이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다 없던 것이 된다. 왜 이재명 당선되고 나면 유야무야 끝날 거 아니에요. 아님 말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중에 되면 다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다 인터뷰하게 한 거예요. 참 예. 김만배가 이 간신 중에 간신이네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왜 그러냐? 자기 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뭐를 했냐면 그러니까 그 김만배 저수지 돈, 이재명 저수지 돈이 어디 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검찰이 거의 다 추징 보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딱 잡았어요. 옛날에 그 김만배가 깜빵 갔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나오니까 헬멧 쓰고 나왔던 헬멧맨 최우양이가 숨겨놨던 현금성 자산도 다 추징 보전하고 거의 대부분 다 검찰이 회수하기 위해서 거의 다 쉽게 말하면 감리해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번 이 사건에 지금 대장동 사건에
저도 이제 이재명 재수치가 이거거든요. 핵심을 아셔야 되는 게 이재명이가 이렇게 예, 핵심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대장동을 두 가지로 이재명 작전은 두 가지예요. 유동규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라서 우리는 모른다. 몰랐다. 나는 모른다. 뭐 든다. 뭐 이런. 넌 띠리리리다. 그래갖고 능급다. 뭐 이런 거예요. 능급다, 뭐 그런 느낌. 예, 이런 의미고. 다른 건 다 아는데 나하고 관련된 비리는 나는 뭐 든다 이런 거. 예, 나는 모르는데 네. 그거 전부 다 도장 찍는 거 유동규가 시켜서 찍었는데 내가 사인한 것도 유동규가 사인하라서 했는 건데 이제 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른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전이 두 번째가 뭐냐면 부인이에요. 부인. 네. 예, 부인. 우리는 잘 된 사업이야. 네.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거거든. 단군일의 최대 공익 시죠. 환수 예. 사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만약에 지금 김만배도 부인하고 있죠. 네. 정영학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 제보자라고 이야기했던 정영학도 부인하고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이게 이제 이재명 말대로 불로소득이잖아요. 이재명 말대로 불로소득이고 이게 이제 범죄 수익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액 몰수하려고 추징보전을 다 해놨는데, 예?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정영학도 지돈이 이제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뺏기기 싫은 거야,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지금 부인하고 있어. 예. 거꾸로. 그래서 지금 막 PT 자료까지 만들어가지고, 예? 변호사들이, 참. 예? 이거는 잘된 사업이라고. 예.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이제 무죄가 나잖아요. 그러면 김만배가 검찰이 어렵게 이게 핵심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재명이 무죄가 나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만배가 돈을 다 찾아갑니다. 예. 예. 김만배가 그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거를 싹 다 찾아가고 정영학도 싹 다 찾아갑니다. 이게 김만배가 출자를 1억 100%. 460만 원 했습니다. 1억 쉽게 말하면 1억 원 출자를 해서 예. 얼마의 배당금을 받았냐? 저기 1208억. 아니요.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거 배당 말고 요 자체로 그러니까 천화동인이 배당받은 금액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말고 지금 네. 해서 네. 천화동인 1호로서 배당받은 것만 1208억이고 김만배 가족이 있는 천화동인 2호에 870만 원 출자를 해서 101억. 예. 그리고 천화동인 3호 이것도 김만배 가족. 예. 요것도 872만 원에서 101억. 예. 그리고 나무기가 천화동인 4호인데 예. 8,700만 원 해가지고 1,007억. 예. 1,007억. 말이 안 나오네. 1,007억. 이게 천화동인 자체 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만배 거. 그러니까 그거 빼고 여기 어디지? 천화동인 1호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천화동인- 여기 뉴스 예, 1200억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 또 지분이 있거든. 예, 예. 거기에서 해가지고 그 김만배가 가져간 게 2천억이 2천억이 넘어요. 예. 저도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천화동인 1, 2, 3호가 예. 김만배와 김만배 가족인데 예. 토탈 해가지고 1억 한 3천만 전체 원. 배당금이 어쨌든 전체 배당금이 4,040억이에요. 예, 예. 4,040억에다가 4,040억인데 이것도 배당이 다 안 된 거예요. 예, 예. 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상태인데 중간 배당한 게 최종 배당도 아니고 중간 예, 예. 배당한 게 4,040억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천화동인으로 이게 아파트 지어가지고 예, 예. 분양해가지고 이게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예, 예. 또 그러니까 그게 별도 이거하고 별도로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별도. 예. 예. 그러니까 천화동인 자체 배당인 것이고 나중에 이제 분양 수익은 이거 완전 별개인 거예요. 예. 결국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 내지 3천 정도 해가지고 예. 그 천화동인 1, 2, 3호를 통한 수익만 해서 1,400억, 1,500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영학이 5,500만 원 해가지고 664억. 조현성 변호사가 천화동인 6호로 2,400만 원 해가지고 배당은 282억. 그리고 YTN 전 배모 기자가 1,00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121억. 이거 다 검찰이 추징 보전해놨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언론 다 뒤져보세요. 다 뒤져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지 아닌지 언론을 다 뒤져보세요. 민주당 혹은 이재명이가 낸 논평에 김만배 욕하는 거를 단 한 개라도 찾아보십시오. 야,
그리고 대장동 일당에 김만배를 포함시키는지 안 시켰는지 한번 보십시오. 남욱 일당이라고 그럽니다. 남욱 일당이라고 하죠. 예. 남욱 일당이라고 그러지 김만배 일당이란 말을 민주당에서 안 씁니다. 근데 이 대장동 사업은 뭐냐면 김만배가 회장으로 앉아서 김만배가 이거를 사업을 딴 최대주주이자 김만배의 사업이고 김만배가 운영하고 김만배가 한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고 그다음에 정영학하고 있었고 남욱은 오히려 애초에는 이게 대장동 사업을 남욱이 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이게 공모해서 받은 거는 김만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김만배 일당이라고 안 그러고 예. 예? 그러면 김만배하고 나하고 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남욱 일당이. 만약에 남욱하고 저하고 짰다 그러면 남욱이 사업을 했어야지. 예. 그렇잖아요. 예. 남욱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야. 예. 완전히 배제됐어요. 나중에. 참. 지분만 받고. 그렇죠. 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강대 동문 몫을 성균관대에서 뺏어갔다. 뭐 이렇게 예. 보면은 뭐 큰 틀에서는 뭐 틀린 예. 건 아니에요. 예. 예. 결국 어땠습니까? 조폭 출신이고 쌍방울 사장도 했던 뭐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참 김만배가 돈으로 얼마나 구워 삶아놨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저도 이제 뭐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김만배가 이게 대장동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게 대장동 사업 어차피 땄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이재명 거의 집산으로 된 게 왜 이재명 거의 집산으로 했냐 말씀을 드리면은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사업자가 사업을 땄어요. 그러면 그만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왜 나중에 2020년도에 저기 그 대법원에 그 권순일 예, 예. 찾아가고 권순일하고 그런 거를 벌렸겠습니까? 예, 예. 그죠? 저는 다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다 들었고 다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방송에서 수천 시간을 갖다가 이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말에 흠이 있으면 예, 예. 저 바로 고소당했죠. 한 번도 예. 단 한 번도 고소당한 고소를 당한 적이 없어.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거짓말이면 이재명 말 보세요. 그렇죠. 좀 전에 한 말도 바로 드러나요. 거짓말은. 예, 예.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입체적으로 저만 증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부터 해서 다 불러서 조사했단 말이에요. 수백 명을. 예, 예. 수백 명을 조사해서 부른 거기 때문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예, 예. 이게 무슨 사건인지 옛날에 그 검찰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이제 이게 입체화됐어요. 대장동 사건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예, 그렇죠. 모든 면에서 알리바이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기억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면은 이게 다 안 맞아요. 그렇죠. 지금 예. 우리 얘기하는 것도 이재명과 민주당 측에서 다 모니터링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 하고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 법정에서도 유동규가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예, 예.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멸콩 TV에서 그리고 유동규 TV에서 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소 고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있어요. 언제였죠? 뭐였냐면 그 피습된 거. 나 그거 나는 말이 안 된다. 그거 했다가 그런 거 이 대장동 사건하고는 관련해 가지고는 단 한 번도 고소 안 하고 그 본인이 부산에서 피습 당한 것과 관련해서 되는 거에 대해서 고소했다고요? 예. 정말 어이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그런 내가 그걸로 내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면은 또 여기서 또 이제 이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얘기하실 따로 필요는 이야기할 없어요. 거예요. 어쨌든 예. 핵심은 놔두고 딴 거 뭘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계속 보다가 그걸 가지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니까 고소했다는 거잖아요. 예. 실제 고소를 하려고 하면은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런 그렇죠. 거나 고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정에서 저대로 따지든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저를 갖다가 증인 신문을 갖다가 3일을 하고 직접 피고인이 신문도 하고 그다음에 했잖아요. 그 이재명 이제 재판 쪽이니까 예. 재판부에 가서 제가 증언한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재판부로도 이제 뭐냐면 이재명을 증인으로 부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증인으로 부르고 정진상도 증인으로 부르고 다 부를 겁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따질 거예요. 그 위례신도시도 불러서 내가 이재명 3일 조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장동도 3일을 따질 거예요. 그래서 직접. 네. 그 다음에 아니 우리 변호사도 같이 그렇죠. 해가지고 저 변호사님들 하고 네. 그 다음에 저도 필요할 직접 이제 물어보고 네. 해가지고 할 거예요. 네. 내가 당신이 뭐 한 거 있어 그러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저렇게 하면 돼요. 재판장님한테 예. 저하고 대질신문 직접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예, 그것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왜냐면 이제 증인신문도 예. 피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요. 직접 할 수도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이 해가지고 증언을 그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이 부분에 물어달라고 해서 예. 둘 다 같이 해버리면은 위증했는 사람은 예. 위증으로 넣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재명 재판에 예. 위증 요구 많이 하잖아요. 예. 이재명이 직접 육성으로 그 그렇죠. 예. 뭐 지금도 위증교사 위증 교사한 게 다 예. 증거가 나왔잖아요. 예, 예. 이미. 그런데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그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예, 예. 하면서 그 했는 목소리들이 다 나왔어요, 이미. 예. 밝혀졌고. 그 다음에 그 위증이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그때 재판부에서도 그 구속적부심에서, 아니, 그때 구속심사에서도 영장실질심사, 예. 유창훈 변호사도, 유창훈 부장도 부장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입증됐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예, 소명됐다고 예, 했습니다. 소명됐다고 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또 위증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에 위증을 위증으로 막으려는 예?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위증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 김혜경 관련돼 갖고 또 예. 지금 위증으로 고발해야 될 수두룩 내용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빽빽해. 우리 예. 경상도 말로 수두룩 빽빽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이재명 어떻게 옆에서 공 세워가지고 없는 거짓말 했다가 유동규 된다. 그러니까 야. 이재명 한번 공 세워갖고 나 어디 한번 이재명한테 내가 한번 뭐 이렇게 콩고물 한번 얻어먹으려다가 니들 정말 유동규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리고 요번에 또 게다가 언론인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대장동 관련돼 갖고 돌아가신 분이 지금 6번. 참 이게 뭐야 이게. 예? 이게 참 이게 뭐야. 한 사람 때문에. 예, 이재명 주변에 사신이 있어요. 근데 예.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그걸 왜 검찰을 탓하죠? 그러니까요. 지가 검찰이 범죄했나? 그러니까. 검찰은 범죄인들을 잡는 게 일이에요. 예. 예, 잡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들이대는 게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법을 요즘에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문재인 때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이번에 그냥 다 제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려놨다.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놨다. 털어놓겠다. 예. 그리고 뭐냐면 이거를 국고가 환수하는 게 맞는 거고 예. 다시 김만배가 그 돈을 갖다가 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 이재명이 쓰면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제가 죄가 돼요, 저도. 이재명이 유죄면 저도 유죄예요. 왜?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운 게 확실하니까. 예, 저도 이제 법정에서 그거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운 거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되면은 저도 안 좋죠.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무죄가 돼요. 그럼 저도 무죄가 되니까 좋죠. 예, 감옥 더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맞으니까. 그리고 그 김만배나 진짜 불로소득을 막아야죠. 이재명이가 말로만 불로소득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재명은 불로소득을 줬습니다. 예. 어디서도 줬어요? 백현동에서도 주고. 예. 김인섭이가 어떻게 72억을 받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76억을. 예. 76억을 어떻게 받아가겠습니까? 김인섭이 받아간 76억이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증거이자. 그러니까요. 사실 이미 김용, 정진상, 김만배, 네. 김인섭 등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이 일치해서 유죄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 정진상, 김만배, 김인섭 이 인간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유동규를 법정에서 거짓말쟁이라고 검찰에서 한 진술, 법정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일치해서 주장을 했지만 1심 재판장님들은 네. 아니다. 네. 유동규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네. 일부 처음 진술과 변경된 게 있지만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네.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지금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맥락이 일관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동규의 말이 맞다. 그 말이 진실이다라고 하면서 유동규 본부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 유죄. 김인섭이 실형 5년. 예. 김용, 정진상 실형 3년씩. 김만배 다 실형. 계속 실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동규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법정에서 앙앙거리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이라면 당신들 유동규 형사 고소 한번 해봐. 예. 못하잖아. 해라고요. 예. 해. 그리고 저 거기도 가고 싶어요. 국회에서 불러라. 그리고 국회에서도 저기 정청래 한번 불러라 법사위에. 내가 불러서 내가 가가지고 정청래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정청래가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니들이 아무리 내 말을 끊고 하려고 그래도 나는 내 할 말 다 할 테니까 니들이 그 권력도 있고 힘도 있잖아. 위원장 하냐? 나보고 나가갖고 퇴장하라고 한번 해봐. 그리고 나가서 두 손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한번 해봐. 나한테 해봐. 야 청래야 한번 해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예. 사람한테 얘기하죠. 사람이. 아이고 참 그러긴 한심합니다. 아닙니다. 예. 진실은 거짓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인해 장막을 치고 예. 국회의원의 방탄 옷을 입고 예. 민주당 대표의 방탄복을 입는다 하더라도 진실의 창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진실의 순간, 이제 명이 다한 순간이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하루 종일 유튜브 많이 들여다 보셨고 또 어저께 하루 종일 종편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느낌이 한쪽으로 확 쏠림은 없어요. 네네. 예, 아주 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보수 유튜브들 속에서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갈래의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좀 시작할 얘기는 이겁니다. 조금 좀 뭐랄까요? 너무 지나치게 어떤 사람이 꼭 돼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꼭 어떤 사람이 안 돼야 된다라는 양쪽을 조금 제외하고 네네. 객관적으로 이 일이 벌어진 앞뒤 전후의 팩트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 일의 어떤 향배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네네. 변호사님이 먼저 좀 풀어주시죠, 시작을. 어떤 걸로요? 그럼 제가 좀 타임라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예. 네네. 그러면 네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일단 저는 5가지의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 CBS냐? 왜 김규환이냐? 네네. 이 얘기부터 조금 해볼까 해요. 지금 메신저를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의 배경이 디올 파우치잖아요. 네네. 이 파우치를 비판하면서 이 사건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이나 혹은 보수파에서 뭘 비판하죠? 그 변호사를 비판합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의 소리를 비판합니다. 네네. 서울의 소리라는 처음부터 응징을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그 매체가 공작을 해서 네네. 종북 목사를 동원해서 했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나 이 종북 목사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로 이 얘기가 흘러 들어간 게 왜 이번에는 CBS의 김규환이냐. 왜냐하면 김규환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특히나 이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 네. 김현정의 뉴스쇼 이 두 프로그램이 대단히 편파적이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여쭤볼게요. 네네.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네네. 김규환 실장 잘 아세요?
개인적으로 알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않고. 그렇지만 김기현 실장이 CBS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하고 지금 최근에 어떤 그런 방송을 많이 했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CBS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네. CBS 뭐 부산에도 있었고 편집부장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논설실장으로서 사실 방송에서는 논설이라는 이름보다 뭐 해설위원 뭐 이렇게 드는데 네네. 어찌됐든 논설실장으로서 CBS에 이름을 걸고 CBS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사설, 뭐 해설 이쪽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정리하면은 김규환 실장이라고 하는 분은 CBS가 첫 직장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정년퇴직한다고 그러니까 네네. 거의 한 30년 동안 CBS에서만 있었던 언론인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렇죠.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게요. 네네. 최근 들어서의 한 수년 동안에 김규환 실장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가서 한 그런 얘기들을 보면 솔직히 제가 기자 출신으로서 네. 치라시성의 그러니까 우리가 글 뭐 이런 네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거의 자기가 취재한 양 폭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네네. CBS는 어떤데요? CBS는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네네. 기독교 방송하면 저는 새롭게 하소서 생각이 나고, 저도 지난주에 그 실장님하고 저하고, 그 실장님하면 또 헷갈리니까 선배님하고 저하고. 실장님 해주세요. 거기 나갔었잖아요. 한판 승부 유튜브 나갔었잖아요. 저는 그때가 CBS 처음 가본 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판 승부보다는 새롭게 하소서 나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한판 승부도 재밌었어요. 근데 네네네. 유튜브요. CBS는 유튜브. 기독교 방송이고 기독교 방송하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한판 승부도 좀 그랬고 그다음에 김현정 뉴스쇼도 그렇고 CBS는 어떤 매체입니까? 기독교 방송은 일단 기독교 방송이라는 오히려 고유명사 말고 네네. 기독교 계열 방송, 라디오 방송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극동 방송도 있고 지금 CBS도 있고 이렇게 전국 방송이 아닌 어떤 단파 방송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네네. CBS는 아시다시피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두 개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 하나는 좀 보수 계열 흐름, 하나는 네네. 좀 진보적인 흐름. 네네. 기독교 방송은 진보적인 흐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네네. 기장이라든지 기장 쪽에서도 좀 더 진보적인 어떤 계열들. 네네. 이게 제가 이게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민주화 운동 있죠. 네네. 민주화 운동에서 사실상 한 축을 담당했던 네. 개신교 쪽에 그 라인에서 계속 이 기독교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CBS는 타이틀이 기독교 방송국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좀 진보적인 색채를 띤 기독교 방송이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CBS에서 초임 때부터 계속 잔뼈가 굵은 김규환 실장도 네. 진보적인 언론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네네. 이념적인 거를 전 개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네. 굳이 김규환 실장이 진보 좌파 쪽 어떤 이념 가치를 가진 어떤 기자다 이거보다는 네네. 제가 비판의 영역은 이거예요. 너무나 확인이 불가능한 이야기들,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된 네네. 그런 루머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자기가 취재한 양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이 분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분열되고 있어. 대통령실이 뭔가 문제가 있어. 김건희 여사는 이러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어. 이런 식의 음모론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김어준과 또 다르지만 김어준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개입하고 어떤 흐름을 막 주도하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파워는 없어요. 메신저 파워는.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그런 그 루머들을 통해서 음모론을 양산하는 건 비슷해요. 그러면 최소한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다. 전혀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규환 실장이라고 한 사람이 문자를 깠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밝힌 게 아니고 네. 나름대로 가공해가지고 나름대로 각색하고 편집해가지고 문자를 갖다 딱 했던데 네. 그 문자라고 한 내용이 결국은 한동훈 후보하고 영부인하고 사이의 문자였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가 김규환 실장한테 이 문자를 준 사람이 한동훈 후보일까요? 아니면 영부인 측일까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 논란 이후에 보여준 태도를 보면 네네. 한동훈 후보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 시점에 나온지 모르겠다. 네네. 이미 그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건 아니라 문자를 받았던 건 맞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공적인 어떤 입장에서 풀려고 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게 나왔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문자 논란이 나오자마자 이 상대 후보들이 네네. 아주 대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예, 예. 이 문자를 네네. 한동훈 측에서 오픈한 게 아니면 네. 그럼 영부인이 오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네네.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게 카카오톡이 아니에요. 네네. 텔레그램이에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은 아주 보안의 보안입니다. 어. 그리고 또 텔레그램의 특성상 이것을 막 이렇게 퍼날라주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몇 단계가 거쳐야 되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의 특성상 본인 이외에는 이게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텔레그램을 누구한테 보내서 이걸 좀 넘겨줘 할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 보내서 나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넘겨받은 제3자가 자의로 넘길 수는 있어요.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한 가지 더 네네. 제가 이 대목에서 네네.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김규환이 네. CBS에서 네. 한판 승부에서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섭섭해하고 있다. 섭섭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넥타이를 언제나 2개를 사온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그 넥타이를 하나는 대통령 주고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줬다. 네네. 그런 사이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안 읽었다. 그래서 섭섭하다. 그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넥타이 얘기는 어떻게 들었을까? 이건 지금 텔레그램에 없는 내용이에요. 네네. 근데 넥타이 얘기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넥타이 얘기는 하나의 이 문자를 안 그러니까 읽었는데도 답장을 안 했다. 이런 사이인데도 이런 사이라는 그런 정황까지 밝혔거든요. 그럼 그 정황은 누가 얘기했을까?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선배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김규환 씨는 보수적인 언론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보수적인 언론인이 아닌데 이런 은밀한 문자를 영부인 쪽에서 제가 봤을 때 영부인이 다이렉트라고 그 김규환 씨하고 같이 이렇게 컨택하거나 그랬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쨌든 영부인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측근에게 이러한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줬거나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네. 그걸 받은 측근이 굉장히 경솔하게 김규환이라고 하는 그 보수적이지 않은 네.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론인에게 이걸 갖다가 주고 그거를 빵하고 지금 터뜨렸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는 참 문제가 많다.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이 파우치백 받은 거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걸 갖다 공작하는 거 그 사람들 최재형이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준 간첩 수준 아닌가. 요번에 또 입건돼 가지고 그 수사받는다고 제가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아주 거의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 주는 거를 갖다가 그냥 아무 그냥 큰 의미 없이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늘 이야기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아니 도대체 대통령 경호실에서 어떻게 했길래 최재형이라고 하는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관련 찬양되는 글을 수백 편을 갖다가 썼던 사람을 아무런 그런 제재 없이 영부인 앞에 딱 앉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느냐. 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최소한 2번을. 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참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김규환 실장이라고 한 사람한테 이런 문자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 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좀 아쉬움을 넘어서 가지고 좀 답답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펀치, TV조선의 강펀치에 유병수 차장이 유병수. 있습니다. 네네. 유병수 차장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건 친윤계 의원이 김규환에게 직접 전달했다. 네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네네. 그러면 그것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텔레그램은 사적 그런 SNS 수단이에요. 네네. 그 김건희 여사가 친윤계 모 의원에게 이 사적 텔레그램 내용을 공개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네.
그대로 네. 그 내용 그대로 보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대단히 적절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란 이야기죠? 네네. 그 의원님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판단으로 김규환 실장에게 뭐 예컨대 티조나 뭐 채널A나 뭐 이렇게 좀 보수적인 언론인도 아니고 진보적인 그 보수적이지 않은 언론인에게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인가?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문자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바뀌었느냐? 네. 지금까지는 이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전당대회는 희대동의 싸움이었다. 희대동 그러니까 원희룡 대 한동훈의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희동 싸움이었는데 네. 이 문자가 딱 나옴으로써 패러다임이 어떻게 싹 바뀌었느냐? 똑같은 희동 싸움인데요? 희훈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희훈 싸움. 예. 왜냐하면 원희룡 한동훈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사님 이름 끝이 희로 끝나잖아요. 네네. 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희훈 싸움으로 아주 희화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나? 그러게요. 저는 굉장히 이거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그 방송도 하고 저도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답답한 마음에 집에 와가지고 네. 이렇게 쭉 댓글들 봤었어요. 네. 뭐 여기저기 이렇게 뭐 무슨 커뮤니티에 댓글도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한 거 유튜브에 또 이렇게 막 뭐 지금도 막 댓글 많이 다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댓글들을 갖다 딱 받아봤는데 이게 최소한 뭐 한동훈 후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네. 김건희 여사에게 유호적인 댓글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갖다가 왜 친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이런 일들을 갖다가 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거 콘탁하게 만드는지 저는 도저히 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협지를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또 무협지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저 무협지 좋아하는데. 아 그러세요? 네네. 동기어진 아세요? 동기어진. 그거는 모르는데 네. 제가 몸은 무거워도 마음은 날아다닙니다. 아, 네네. 예, 맞습니다. 네네. 한 초씩 하시죠. 네네. 그런데 제가 동기어진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네. 아무리 어떤 후보가 지금 너무 앞서가거나 혹은 너무 튀어서 그 후보에 대해서 이 후보는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자신 쪽이나 혹은 보호해야 될 건 보호해야 되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상처를 입는데 상처를 주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꼭 줘야만 한다. 이런 식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네.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대통령과 부인의 문자나 혹은 워딩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인 공개석상에서 하지 아니한 부분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네네. 근데 지금 벌써 대통령이 지금 저 국회의장과 나눈 대화가 네. 바로 회고록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라이브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또다시 공개가 된 거예요. 네네. 이건 아니 역대 어떠한 현직 그 영부인이 이렇게 문자를 나눈 것들이 이렇게 계속 매년 한 번씩 문제가 될 수 있게 문자가 공개가 됩니까? 네네. 그래서 이건 진짜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 아니 내용을 떠나서 예. 그러니까 그 문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예컨대 네네. 그 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뭐 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막 격려하는 그런 문자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어떤 내용의 문자라도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사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이러한 사적인 문자들은 네. 오픈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많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시점에 이게 오픈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친윤의 어떤 국회의원이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공개돼서는 안 될 그 여사님의 사적인 문자를 이용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 해석이 되는데 제 말이 틀린 건가요? 그리고요, 네네. 변호사님, 내가 어저께 이야기를 듣자마자 딱 네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네. 한동훈의 저기 아이폰입니다. 한동훈의 지금 그 애플폰 네네 아이폰이죠. 아이폰 맞죠? 네네. 이 아이폰과 관련돼서 민주당과 또 이 좌파들이 늘 공격하는 게 아이폰 비밀번호 왜 안 까냐거든요. 네네. 그럼 아이폰 비밀번호를 까는 것을 또 더군다나 이 린치까지 하면서 네네. 린치까지 하면서 그 후배 검사가 그냥
뺏으려고 했던 게 뭐죠? 날랐죠. 그래갖고 그 비밀번호거든요. 네네. 그럼 이들이 왜 비밀번호에 집착하냐 하면 네네. 그 안에 비밀번호를 풀면 이들이 상상하는 건 이거예요. 김건희와 한동훈의 문자. 그 다음에 대통령과의 문자. 네네. 300통이 넘는다는 그 문자를 갖고 있으면 네네. 완전히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주도할 수 있다. 그렇죠. 다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고 네네. 모든 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거든요. 네네. 바로 근데 이쪽 친윤 쪽에서 그 빌미를 하나 넘기는 거잖아요. 네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이 관계라는 건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이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들, 네네. 민주당이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단초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걸 공개해버려? 네네. 아니 저는 김규환 씨가 예. 그 친윤 그 의원하고 가까울까 민주당 쪽 그 의원님들하고 가까울까 어떤 의원님들하고 가까울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니요, 박재홍의 뭐 한판 승부 저희 둘이 나가서 유튜브 재밌게 했지만 네네. 그 한판 승부와 그 다음에 김현정의 뉴스쇼를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경고를 주니까 이 CBS에서 표적이다 하고 막 뭐 시위 벌이고 했어요. 그런데 네네. 사실상 편파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언제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고 네네. 또 과방위 위원들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필이면 왜 서울의 소리 두 번에 CBS의 김규환 입에서 이게 나오게 되느냐. 그러게요. 여사님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언론들이 서울의 소리, CBS, 김규환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좀 희한하다 그런 생각 자, 드네요. 두 번째 부분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부분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진실 공방이 벌어져요. 네네.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CBS 보도와 김규환의 어떤 그 인용해서 그다음에 TV조선 등이 이제 잇따라서 보도한 내용들, 이 보도는 뭐냐면 각각의 그 재구성한 문자 내용이에요. 네네. 문자 내용을 보면 내가 송구하다. 그리고 의견을 달라. 그 의견대로 김건희 여사의 워딩입니다. 워딩을 재구성한 겁니다. 언론사가. 그래서 사과하라고 그러면 사과하겠다라는 네네.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고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용보다는 이 사과를 안 해야 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사실은 다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1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찾았어요. 네네. 1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바로 이 지금 논란 속에서 이틀이 지난 겁니다. 19일 날 문자를 주고 이틀이 지난 1월 22일 날 발송했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네. 말씀하시기 전에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네. 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비대위원장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날짜가 1월 19일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게 사과를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문자라고 김규환 씨가 이렇게 에디트해가지고 네네. 편집해가지고 그 지금 밝혀져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 1월 20일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안 네네.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해찬이 그 여사님이 문자 보낸 다음 날 사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네. 그 다음 날 1월 21일 갑자기 뜬금없이 이관섭 비서실장이 윤재옥 그 당시 원내대표인가요? 네네. 같이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한 달도 안 된, 왜냐하면 네.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 됐단 말이에요. 네. 그날이 1월 21일이었으니까 네. 한 달도 안 됐고 4월 10일이 총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희한한데 그 와중에 1월 23일에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죠. 자, 다시 1월 19일 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네네. 한동훈에게 지금 문자를 보냅니다.
사과할까요 말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바로 다음 날 20일 날 장해찬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이 아니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왜 사과를 하느냐 가해자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그 다음 날 바로 사퇴 얘기를 하면서 이용 의원이 나섭니다. 이용 의원이 네네. SNS에 막 한동훈 사퇴해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1월 22일 날 김건희 여사가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문자냐면 사과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서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진다. 그래서 사과할 수 없다라고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특검법과 관련된 이 국면에서 대응 방안을 주변 일들과 계속 상의한 정황이 계속 나타나는데 네네.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이런 본마음은 어쨌든 이게 사과하면 역공을 받는다. 네네. 라는 마음이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네. 한동훈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김규환이나 TV조선이 갖고 있다는 그래서 재편집했다는 아니 순수하게 물어봤다. 네네. 가 맞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는 쪽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야지 이 선거에서 이긴다. 네네. 그걸 받아서 사과를 시켰어야지. 네네. 사과를 시켰어야지. 이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과할 마음이 있었느냐? 처음부터 없었다. 아니 근데 어제 제가 어떤 유튜브 뚝쭉 보면서 예, 들으면서 이제 운전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유튜브에서는 장해찬 등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아니 그때 한동훈이 사과하라고 했으면 여사님이 사과했을 건데 그런데 한동훈이 가만히 있었던 거는 여사님이 사과하려고 했던 거를 못하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저게 말이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할까요 말까요 여기에 대해서 읽고 답을 갖다가 안 했는데 네. 답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사과하지 말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했고 사과를 안 해서 총선에서 폭망했다. 이런 식으로 장해찬이 이야기하고 몇몇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찾아내신 저는 그거 못 봤는데 네네. 1월 23일자 김건희 그러니까 여사의 1월 22일 날 했다는 거예요. 1월 22일 날 김건희 여사의 어쨌든 1월 20일 문자. 그때 문자는 예. 정반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지인들에게 이 내용 그대로라면 아니 민주당한테 우리가 공격받는데 왜 사과를 하느냐? 네네. 사과를 안 하는 게 옳다라는 내용을 지금 지인들한테 1월 22일 날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흔들렸거나 혹은 고민을 했거나도 아니고 또 장해찬 최고위원에게 묻는 건 네네. 아니 그렇다면 장해찬 최고는 20일 날 왜 이렇게 얘기했고 네네. 바로 이용 의원도 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만약에 장해찬 의원이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실과 가깝다면 김건희 여사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 안다면 다음날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네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실 태도 문제로 가봅시다. 네네. 읽고 대답을 안 했다. 자꾸 일식이라고 왜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비 뭡니까? 시비. 씹었다.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답장을 안 했다. 이게 예. 맞지. 뭐 읽고 답장 안 했다. 이렇게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이상한 일시비 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방송용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저기서 다 뭐 일식 하길래 저도 이제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음 내용 들리는 것도 부적절하니까 저는 그냥 답장 안 했다 이 정도가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장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너무 원칙적이고 너무 공사에 대한 결벽주의 네네. 뭐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네네.
이게 답을 안 해도 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오빠 또는 여보 그러면서 내가 이 옷 살까 말까 그러면 예. 제가 가만히 있으면 사라는 이야기입니까? 사지 예.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다르긴 하지만은 그렇죠.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이 근데 뭐 이렇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지금 뭐 세일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점점점 하면은 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때 그 문자 내용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가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봤을 때에는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 영부인의 마음이 느껴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차마 뭐라고 내가 답을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었는가?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조금 전에 그 찾아보신 걸 보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대로 김건희 여사의 생각이 그러한 쪽으로 사과를 안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전에 윤 대통령의 식사 네네. 요청을 거부한 게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막 예의 뭐 이게 안 됐을 텐데 대통령의 식사도 거부한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의 문자도 거부했다. 네네. 이렇게 지금 에스컬레이트 됐거든요. 아 그런가? 이게 겹치니까 또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네네. 이게 겹치니까 네. 거 봐라 원래 지금 이 사람은 이 윤 대통령과 지금 계속 배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뭐 지금 좀 늦었지만 한동훈 후보가 영부인께 그때 문자 제대로 답을 못 드려가지고 뭐 그냥 뭐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하든지 뭐 어쨌든 뭐 미안하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 하는 거 어렵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영부인도 지금 뭐 대통령은 처음에는 KBS 대담에서 이렇게 약간 뭐 좀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셨다가 총선 끝난 다음에 부적절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참에 영부인도 뭐 그때 이런 거 받은 거 그냥 좀 이렇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두 분 다 그냥 뭐 유감 표명을 그냥 대외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한 말씀 더 드렸지만 네네. 이 문제는 빨리 끝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네네. 왜냐하면 이 문자가 저는 어저께 또 제가 따로 좀 취재를 했는데 네네. 이 문자 내용이 사실 공개돼서 대통령이나 부인에게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다. 네네.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왜냐면 300통에 실제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렇게 문자를 나누는 사이였다면 이 문자에 기본적으로 막 뭐 어떤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어떤 사이 아닙니까? 네. 아끼는 후배였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의 부인에게도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네네. 그럴 정도로 서로 가까운 어떤 사이였다면 속마음들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이 다 나왔을 테고 그것이 사실은 좌파 쪽에서 이거 봐라 그러니까 공개해라부터 시작해갖고 별의 별 그런 음모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진실 공방 뭐 이런 쪽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가능하면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은 적당한 선에서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결론적으로요. 네.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대통령 영부인의 사적 문자가 오픈되는 거는 경호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이 흘러 나간 데가 네.
다른 데도 아니고 김규환 실장 같은 사람한테 넘어 들어갔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그 되게 좀 이렇게 섬찟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민주당 쪽으로 그냥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공격을 자초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지난번 최재형 목사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초한 일일 수도 많고요. 제가 방송에 나갔을 때 몇몇 패널들, 특히나 도저히 이 대통령실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패널들이 대통령실한테 들었어. 이건 이렇대 하고 음모론을 그냥 그대로 설파하는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 정점이 저는 김규환 실장이고요. 네네. 그런데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히 어저께 같은 경우 허망한 거예요. 아니 전혀 근거가 없지 않잖아. 이렇게 대통령 부인의 문자까지 그대로 가잖아. 네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언론인이시니까 예. 만약에 그 친윤의 아주 핵심적인 의원이 네. 그 실장님 딱 찾아와가지고 이 실장 이것 좀 봐. 그러면서 핸드폰을 딱 보여주면서 네. 이게 대통령 문자야. 쫙 봐. 넘겨주면 그러면은 이종근 실장님은 김규환 실장처럼 이거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짝짝짝 그 편집해가지고 그러면서 언론에다가 뭐 박재홍의 한판 승부 나갔었잖아요. 지난주에 나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친윤 의원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여사님 문자야. 그러면서 한판 할래? 그러면서 한판 승부서 쫙 까겠습니까? 깠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냥 난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네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첫 번째 뭘 생각하냐면 국익과 그다음에 국가의 안녕과 그다음에 이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와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언급하기 시작하면 내가 방송이 엄청 늘어나겠지. 그렇지. 왜 내가 완전히 이런 어떤 정보통을 뜨는 갖고 거야. 있어. 한번 뜨는 거야. 그리고 이 다음부터 아마 다음 주부터 나한테 엄청나게 아침 방송, 저녁 방송 다 들어올 거야. 그럼 내가 한 몇 년은 안정적으로 먹고 살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팔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네. 이런 가정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어떤 거요? 그 친윤 국회의원이 어떤 보수적인 그 보수 정통 언론인에게 똑같은 오퍼를 했는데 그 오퍼를 지금 이종근 실장님과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진 그 언론인이 나는 이거 할 수 없다.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영부인의 사적 문자가 오픈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거절당해서 결국은 김규환 같은 사람에게까지 가서 딱 줬더니 김규환 이걸 딱 물고 이야 이거 한판 승부네 그러면서 빵 터뜨려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가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 가정은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보수에 갔는데라고 해서 진정성이 있었는데 네네. 거절됐기 때문에 갔다라는 하나의 어떤 알리바이 하나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나요? 예. 그럼 괜히 생각했네. 아니.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 참 뼈아픈 질문이라 계속 마음속으로 그걸 생각했는데 네네. 한 가지 더 안 할 상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선거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또 네네. 정치부 기자로서나 혹은 데스크로서. 그런데 선거 전대든 아니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선이든 간에 이런 선거에서 선거 과정 유세가 치열한데 특정 후보에게 완전히 불리한 그리고 내가 검증하지 못할 정도의 정보가 나한테 왔다고 한다는 건 내가 이 선거에 개입하게 돼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어떤 특정 후보, 그 어떤 후보도 상관없습니다. 특정 후보에 영향을 줄 목적의 어떤 제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네네. 아마 안 들었을 겁니다. 네네. 어쨌든 이렇게 그 다 지난 일 가지고 어차피 그렇게요. 총선도 대패했는데 이거 그러게요. 가지고 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 정변과 저는 어떤 특정 후보를 정말, 완전히 진짜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또는 특정 후보, 이 사람은 무조건 안 돼, 라는 양쪽의 그 의견을 전부 다 지우고,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자료를 샀고,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한 그 내용을 순수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조금만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